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레이스 2025 시즌에 제1회 슈퍼레이스 리포터로 선발돼서 활동하고 있는 우소미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실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꿔왔어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나 아니면 교육청, 시청 이런 데서 행사 MC를 좀 많이 맡아왔고요. 그리고 짧게는 마포 FM에서 라디오 기상캐스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레이스라는 리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슈퍼레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고요. 최정상급 드라이버들이 경쟁하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시즌에는 토요타 가주레이싱 6000 클래스, GT4 클래스, GT-AB, 리스타 M 아니면은 레디컬컵 코리아 등 좀 다양한 클래스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보통 4월쯤에 개막을 하고 10월, 11월쯤에 최종전을 하면서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다양한 클래스들 중에서 주로 6000 클래스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000 클래스 경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6000 클래스 경기 후 토크쇼 진행하는 MC를 역할을 맡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6000 클래스 위주로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디펜딩 챔피언 선수라던가 아니면 지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 인터뷰 등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주위에 F1 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를 챙겨본다기보다는 거기에 F1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모터스포츠나 F1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는 거는 크게 알지를 못했어서 거기서 제 1회 리포터를 뽑는다고 하기에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결이랄 것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저도 모터스포츠나 F1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아는 척을 하기보다는 슈퍼레이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슈린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섰던 게 조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터스포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딴 것보다도 엄청난 그 배기음 소리라던가 아니면 달리는 레이싱 차량들만 생각을 해도 그 에너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을 했던 것들이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나노 단위로 다 나열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매 라운드에 경기장에 미리 가고요. 경기 하루에 예선전과 결승전이 거의 치러지는 그런 구조인데 예선전 전에 경기장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은 6000 클래스 선수들 경기 전 인터뷰를 두세 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선전이 치러지고 나서의 예선전 1위를 폴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폴포지션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달려요 버스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파리에 가면은 사파리 버스를 타고서 한 바퀴를 둘러보면서 가이드분이 바깥에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구경을 하잖아요. 달려요 버스도 추첨을 통해서 타신 관람객분들이 버스로 서킷 한 바퀴를 돌면서 가이드분이 이쪽에 코너나 그런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사고가 많은 그런 구간이다 아니면 양옆에 또 실제 레이싱 차량들과 선수들이 또 옆에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 차량은 어떤 클래스의 어떤 선수 차량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옆에서 실제 레이싱 차량들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택시 타임이라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관람객분들이 또 추첨을 통해서 레이싱 선수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한번 서킷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라서 이것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이드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드 워크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이게 진짜 슈퍼레이스의 꽃인데 정말 말 그대로 관람객분들이 그리드로 내려와서 걸으면서 실제 차량들, 레이스 타는 차량들을 코앞에서 보기도 하고 선수들이랑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하는 그런 현장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정말 슈퍼레이스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시간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전광판 이벤트 같이 현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6000 클래스 결승 경기가 다른 클래스들 끝나고 거의 후반부쯤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 경기를 모니터링하면서 경기 끝나고 난 후에 레이스 비츠라는 푸토크쇼 촬영을 해요. 사실 이게 경기 끝나고 난 후에 토크쇼다 보니까 그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선수들과 나누다 보니 그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전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그 경기에 많은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무슨 랩에 어떤 컨택이 있었고, 어떤 선수가 몇 랩에 피트인을 했고, 아니면 피트인 했을 때 바퀴는 뭐 몇 바퀴를 갈았고, 어떤 선수가 몇 랩 때 리타이어를 했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두려고 하며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6000 클래스 결승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저는 잠깐의 인터뷰 준비를 조금 하고요. 끝나고 포디움 시상식이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시상대 쪽으로 달려가서 포디움 중에 우승을 한 1위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나서 모든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까지 다 마치고 나면 6000 클래스 후토크쇼 레이스 비츠를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 혼자 진행을 하진 않고요. 그 전에 정말 베테랑 드라이버셨던 김희수 해설위원님과 함께 2MC로 진행을 합니다.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편하게 질문을 하거나 전문적인 얘기는 김희수 해설위원님께서 맡아주시는 편이라 슈퍼레이스의 빛 같은 존재십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리포터로서 일과는 다 마치게 되었고요. 낮 경기를 하게 되면 다 끝나면 한 7, 8시쯤, 저녁 7, 8시쯤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낮이 좀 뜨겁다 보니까 나이트 레이스라고 밤에 경기를 진행을 하곤 해요. 그러면은 거의 경기 다 끝나고 하다 보면은 밤 12시, 1시 이쯤 되고요. 그렇게 레이스 비츠 토크쇼까지 촬영을 하면 2, 3시까지 넘어가서 거의 끝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슈퍼레이스 리포터의 하루 일과입니다. 저는 주로 경기에는 나오지 않은 뒷얘기나 속사정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좀 흐름이 빠른 모터 스포츠다 보니까 경기 중계에 모든 장면이 다 잡히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화면을 전환을 했는데 거의 무슨 차량이 반파가 돼가지고 리타이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경기 중계 보시면 왼쪽 위쯤에 실시간 순위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중계에는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를 보다 보면. 근데 이건 정말 선수한테나 아니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한 만큼 경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사고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직접 여쭤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편입니다. 경기를 직접 한 번이라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슈퍼레이스의 매력은 현장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계로만 보더라도 스릴이 있는 모터스포츠긴 하지만 정말 현장에 오면은 그 엄청난 배기음 소리나 아니면 나이트 레이스 때 그 차들의 반짝이는 조명 같은 거는 실제로 보면은 느껴지는 게 정말 그 체감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슈퍼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드워크나 아니면 택시타임, 달려요 버스 같은 관람객분들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러 오시면 정말 레이싱 경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축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즐기실 거리나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영화나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F1을 조금 멀리 보러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아직 모터스포츠 직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용인에서도 경기를 하니까요. 슈퍼레이스 한번 보러 오셔서 그 현장감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라고 하면 6000 클래스 경기에서 2라운드 정도에 박규승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내리자마자 선수분이 헬멧을 보여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봤었는데 주위에서도 정말 서킷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 하면서 또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선수가 우승이 정말 오랜만인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승 인터뷰를 찍으니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시고 오셔서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는데 많이 오셨는지 눈이 좀 부어 계시고 또 그 포디움 시상식을 진행을 하면은 1, 2, 3위 선수들끼리 막 터트리면서 하는 샴페인 세레머니가 있어요. 그 세레머니 하고 나서 샴페인에 엄청 잔뜩 젖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뭔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이 아무래도 슈퍼레이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인상 깊다기보다는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시즌 우승자인 이창욱 선수가 1357 이제 홀수 라운드만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라운드 끝나고 나서 후토크쇼를 찍을 때 이번 시즌 퐁당퐁당 우승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7라운드가 끝나고 난 후니까 다음이 짝수 8라운드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다음 라운드는 우승 못한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우승을 못하신 게 아니라 정희철 선수라고 정말 베테랑 드라이버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마지막 랩에서 극적인 역전을 하면서 이창욱 선수가 2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퐁당퐁당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말이 씨가 된 것 같고 좀 많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거랑도 별개로 다음 라운드 9라운드 돼서 이창욱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도 그때 더 저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실제로 마음이 상하셨을까 싶어서 좀 많이 죄송스러웠던 마음도 있었고 또 유독 스포츠에서는 좀 긍정적인 징크스면 몰라도 부정적일 수 있는 징크스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단 1차로는 다른 기본적인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후에는 2차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을 해서 그 영상으로 인스타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스타 투표를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투표 수까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실시간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성격이 투표를 해달라고 좀 독려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실시간으로 꼴등이 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꼴등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홍보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공개 투표를 받는 기간 동안 1대 다수로 화상 면접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1대 다수라고 해서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슈퍼레이스에 대해서 아냐? 모터스포츠에 원래 관심이 있었냐? 슈퍼레이스에서 좀 인상 깊게 본 경기가 있었냐?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때 진행했던 영상 공개 투표 그 결과와 화상 면접을 진행했던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추려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공개 투표 때 저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저 이외에 2명까지 해서 그 3명의 공통점을 조금 찾아보자면 다들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송이나 행사 진행 경험같이 그런 경력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밝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어느 정도 방송 경험도 있다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을 하면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모터스포츠 자체에 대해 잘 안다면 그게 가장 이점이 되긴 하겠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더 알아가고 싶고 배워갈 열정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현재 프로야구 심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대해서 익숙하고 관심이 많았어서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꿔왔었는데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 행사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슈퍼레이스 리포터를 하고 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할 점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방송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은 현재는 기상캐스터를 준비를 하면서 발성이나 순발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e스포츠 아니면 스포츠, 기상캐스터까지 다방면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곳에 나와서 조언을 드린다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웠던 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완해야 될 점도 산더미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모터스포츠라는 것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스포츠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애정의 한 스푼 더 담을 수 있는 리포터이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슈퍼레이스 많이 보러 오시고요. 혹시 보러 오신다면 저한테 이제 랩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렇게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 중에서도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도 사실 알려진 게 많이 없고 공채나 이런 것들도 저는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채널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저한테도 되었고요. 또 저도 조금이나마 모터스포츠나 스포츠 아나운서를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연을 한 거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인도 많이 봐주시고요. 슈퍼레이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슈퍼레이스, 스포인 화이팅!